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역구 대진표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을 주축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웁니다. 3인 체제긴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선거도 이끌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본격적인 총선 체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혁신 공천을 완수하고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생에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현실적 목표로 일당을 제시했고 과반 확보도 노린다고 했습니다. 단 한 석이라도 우리가 일당이 되는 것. 그리고 더 큰 목표라면 151석으로 국정의 퇴행을 막아내고 이르면 내일 선대위 구성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이해찬 전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까지 공동위원장으로 거론됩니다. 선대위 구조를 소위 혁신형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것들 중에 또 한 안 정도인데 인천 계양을 선거에 재판 일정도 빡빡하지만 선대위 전면에 이 대표가 나선다는 겁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 유세전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이 대표가 직접 지겠다는 의지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이탄희 의원은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새로운 얼굴로 선대위원장이 추가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 그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패륜 공천, 음란 공천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1년 10개월간 대한민국이 끝없이 추락했다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민주당 공천은 혁신 공천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선 논란의 후보들을 하나하나 다 지칭하며 패륜 공천, 음란 공천, 친일 공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이 부끄러울 음란 표현 이런 걸 했는데도 공천했습니다. 음란 공천하는 겁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의식으로 폄하하는데 이런 분들 공천한 거 그야말로 친일 공천 아닙니까?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의석을 위협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당연히 발끈했습니다.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는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친 지 약 30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 우리가 알던 그 전통의 민주당이 아니라면서 부패 종북 세력들이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협력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범죄자 연대 방탄동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의 모든 행동이 방탄을 위한 거라고 공격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는 대가로 자기 자신의 형사 문제에서의 안위를 추구하고 자기 당권을 받는 음험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패륜 공천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자신의 사심이 반영된 게 전혀 없었다 자신 있게 말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띄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 방탄 프레임을 부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호남 출신인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을 앞세워서 바람몰이를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영입 인재들은 비례정당 앞순번에 전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을 내세워 바람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 위원장이 비례정당 선대위원장으로 호남 등 전국을 돌고 한동훈 위원장과 쌍끌이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유한 위원장의 출생과 집안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지킨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전라도 순천 총구석 촌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잠깐 구호를 하나 할게요. 싹! 그러면 쓸어불자. 3번 합니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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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영입 인재들과도 전국을 다니며 유세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지역구 출마에 나서지 않은 영입 인재들이 대거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총 530명이 접수됐는데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 박충건 현대제철 책임연구원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과 조배숙 전 의원 등 호남 출신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안상훈 전 사회소속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국민의 미래에 현역 의원들도 파견하는데 파견 규모는 7에서 8명 정도가 유력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례 투표용지 2번째 칸을 받기 위해 녹색 정의당보다 한 2석 정도가 많은 7에서 8석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함께 여의도 상황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지금 보니까 양당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연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규정할 것인가, 이 선거 구도를 선점하려는 여야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독재라는 키워드로 이번 총선을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화되고 있다는 스웨덴 연구기관 보고서를 인용한 이 언론 보도를 SNS에 올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나라가 후퇴했는데 입법 권력까지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권 심판론이 시대 정신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정부 여당을 향한 공격성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경제 폭망, 민생 파탄, 평화 위기, 민주주의 파괴, 독재화 이런 표현들을 쏟아냈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천 몇 년을 직접 말하면서 패륜 공천, 사면 공천, 음란 공천 등 날선 발언들 총동원했습니다. 결국 이 말이 하고 싶은 거겠죠. 이제 심판의 날이 한 달 남았습니다. 4.10 심판의 날에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포기나 외면은 정권을 편드는 것입니다. 공천 갈등 국면을 전환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독재 키워드를 꺼냈다면 당연히 여당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꼽는 키워드는 폭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뒤 곧장 입장을 내고 민주당 폭주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이 하나가 돼 나라 망치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민주당 손에 쥐어줬을 때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반문인데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이 될 테니까 더 이상 폭주는 막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여당이 말하는 이 야당의 폭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한 위원장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이 폭주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다. 방탄 위해서다 이런 겁니다. 일단 검수완박 등 입법 폭주,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 등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총선마저 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 비정상이 더 극단으로 치닫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은 물론 진보당과 손잡는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종북 세력이 다수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 기밀을 제한 없이 보고 정부 기관을 추궁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조경민 기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이 맞불 선거전이 시작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험지순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부 결속은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험지나 격전지 위주로 방문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내일 당장 경기 고양시를 찾고 서울과 부산에 이어 또 금요일에는 전남 순천과 광주, 전북 전주 등을 찾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정권 심판 벨트를 돕니다. 지난주 경기 양평을 찾아서 양평 고속도로 이슈를 부각했는데 내일 당장 충남 홍성과 천안을 찾습니다. 특히 천안은 민주당이 언급하는 정권 심판 벨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 전 차관이 출마하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이 홍성 역시 대통령실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출마하는 지역입니다. 이 재판이 예정된 화요일을 빼고는 거의 정권 심판 지역 일정으로 채워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주 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로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고 관련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 이틀 만입니다.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갑구 기자, 이 전 장관 출국했습니까? 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오후 7시 45분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편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이 전 장관을 보기 위해 이곳 VIP 출국장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이 전 장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통로로 출국장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2시간 전부터 공항을 찾아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은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라며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전 국방장관의 출국에 대해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국방장관은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요.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특히 이 전 국방장관은 외압 의혹을 받아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전 국방장관은 호주 대사 임명 다음 날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의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일에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수도권 출격하는 3인방 누굽니까? 네, 바로 추미애 전 장관과 전현희 전 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이렇게 추, 전, 이 3인방입니다. 민주당이 이원주 전 의원을 경기 용인정 후보로 확정했죠. 공통점은요, 모두 수도권에 출격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약 남발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람막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당이 최종적으로 그런 중성동갑에 제가 가장 적합하다. 용인정 지역은 제가 30대 사회초년생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국민의힘 이 상대도 정해졌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2곳만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 맞수로 경제 전문가 윤희숙 전 의원이 투입되고요. 이현주 전 의원 상대로 로봇 전문가 강철호 전 회장이 나섭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뛰는 경기 하남갑은 이용 의원 등이 경선 중인데 13일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야가 보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해볼만 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요, 국민 밉상들로 보인 3인방 아니냐며 충분히 승부 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3인방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정투력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라는 거죠. 다만 세 곳 모두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라서 험지로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이는데 문전성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야말로 문전성시였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현직 정치인들이 양산 평산마을을 줄줄이 찾고 있는데요. 경기 수원정 경선에서 패배한 박광온 의원도 오늘 사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SNS에 문 전 대통령이 어려운 결심을 잘했다며 격려해줬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요, 하위 20%에 들면서 친명 후보와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박광원 의원 말고 또 만나러 간 의원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도 민주당 탈당하기 전에 평산마을을 찾았고요. 문재인 청와대 원년 멤버인 윤재관 전 비서관도 컷오프된 이후에 만나러 갔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신당을 만들기 전에 찾아갔었죠. 그렇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탈락한 후보들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출정 보고를 하고 필성결의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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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비명 행사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입장이 나온 적은 없죠. 문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는 인사도 만나 덕담하기도 했고요. 공천을 못 받고 당에 남겠다는 인사한테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인사들에게 취재를 해보니까요. 문 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천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고 이제 곧 선거 국면인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자칫 잘못 메시지를 내면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친문 인사들의 평산행은요, 앞으로 계속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이 로고가 보이는데 비례대표로 26억 원. 국민의 미래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건 바로 국민의 미래 이야기인데요.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53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530명이 접수할 때 돈을 내는 겁니까? 네, 돈을 직접 내는데요. 당비와 심사료를 합치면 후보 접수비만 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년이나 보좌진한테는 일부 감면을 해주긴 하지만요. 단순 합산해보면 무려 26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4년 전 총선 때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30억에 육박하는 접수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억 원, 엄청난 액수인데 떨어지면 이 돈을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돌려받지 못합니까? 네, 돌려받지 못합니다. 정당에 내는 접수료는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내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심사비만 3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치 신인과 청년들 입장에서 그 비용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는 생겼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네, 저희가 정당 사정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원 접수비를 대폭 낮추다 보면 아무나 막 지원하다 보니 1차 필터링이 안 된다고들 토로하더라고요. 다만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벌써 20일이 흘렀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 의사들이 투입됩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 공보위 138명을 전국 20개 병원에 파견합니다. 전문의 자격을 가진 군의관과 공보위들은 주로 모교 부속병원이나 전공의 수련을 했던 병원에 배치돼 응급실 등 필수 의료를 맡게 됩니다. 정부는 군의관, 공보위 파견에 필요한 59억 원 등 예비비 1,285억 원을 빠르게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수 전공의들의 부재에도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 협력 덕분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민간의 응급실을 개방한 전국 12개 군 병원도 민간인 환자 치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민간인 환자는 누적 1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9명 더 늘었는데 국군 수도병원에서 79명, 대전병원에서 31명 등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은 환자 진료가 당연한 책무인 만큼 병원 상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최근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화제가 되자 관계자에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군 병원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온라인상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댓글로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법률과 원칙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함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학교에선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이곳 한림대 의대 학생 80여 명에게 유급 대상자라는 문자가 통보됐습니다. 한림대 의대 일부 과목은 지난달 초 개강했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사 원칙으로는 유급이 맞지만 저희가 그 학사 일정을 조정이 되면은 유급이 안 되는 거죠. 불이익을 안 받게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요? 먼저 의대 증원에 반발해 개강 뒤 수업 거부 중인 한림대 의대 등 10곳의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처분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학칙 개선 수업 일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결석하면 F학점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등록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의대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평균 500만 원에 달합니다. 대학마다 그게 좀 달라서 다른 데는 14일 하시더라고요. 한 대학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의대 증원 반발로 휴학계를 냈지만 처리 안 된 의대생은 9천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집단 유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대들은 개강을 최대한 연기하면서 학사 일정을 늦추고 있지만 교육계에선 현실적인 마지노선을 4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없애고 수업을 한다 해도 늦어도 다음 달에는 정상 수업을 시작해야 1학기 15주, 20주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일정을 감안해 이번 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해야 원활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망치 하나로 30초 만에 금은방을 턴 2인조 절도범이 도주 열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헬멧을 써서 신원 확인이 힘들었는데 오토바이가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불 꺼진 금은방. 갑자기 유리문이 깨지고 헬멧에 롱패딩을 입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진열대 앞을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망치로 진열대 유리를 차례로 깨버립니다. 이 남성이 밖으로 나가자 헬멧에 롱패딩 차림의 또 다른 남성이 곧바로 들어옵니다. 들고 온 가방에 귀금속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잠자는데 꽝꽝꽝 유리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소리 나더라고요. 아유, 뭐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그 얘기만 하면 벌렁벌렁해요. 이들은 금은방 밖에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30여 초. 경찰은 헬멧에 롱패딩까지 입고 있어 2인조 절도 용의자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슷한 오토바이 모델들을 추적해 어젯밤 서울의 한 모텔에 있던 절도범 둘을 검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만입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 같은 거 특정이 안 돼요. CCTV나 이런 거 추적해가지고요. 동선 추적해가지고 거기.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모두 55점, 시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검거될 당시 대부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2인조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도주 과정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교회 헌금함만 골라서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씹던 껌을 옷걸이에 붙여서 돈 낚시를 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교회입니다. 지난달 3일 새벽 50대 남성이 예배당 헌금함에서 약 400만 원을 털어갔습니다. 닷새 뒤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약 100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인 교회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인 이곳 숙박업소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잠겨있는 헌금함에서 돈을 꺼내기 위해 철제 옷걸이를 활용했습니다. 옷걸이를 길게 펴고 씹던 껌을 붙여 투입구에 넣은 뒤 봉투째 꺼내는 겁니다. 30년도 더 된 돈 낚시로 불리던 고전적 수법입니다. 과거엔 50cm 막대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 범행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카드와 페이 사용으로 일반 가게엔 현금이 없지만 교회는 현금이 많다는 걸 노린 겁니다. 피의자가 교회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타겟으로 범행 장소로 삼은 겁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지인을 차에 감금하고 도주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일당은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1차선의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도로 한가운데서 내립니다. 맞은편에서 순찰차가 다가오지만 태연이 옆을 지나쳐 사라집니다. 경찰은 검은 승용차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를 다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조금 전 조수석에서 내린 한 명도 뒤쫓기 시작합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투를 벗은 채 골목길의 모습을 드러낸 남성. 경찰 불심 검문에 잠시 얘기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뒤돌아 전력으로 달아납니다. 남성 여러 명이 친구를 끌고 가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11시 20분쯤. 신고 차량은 금천구 가산디지털역에서 강북구 미아역까지 20km 넘게 도주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마침 현장을 덮친 겁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차량에 감금한 상태로 이동 중이라는 신고를 접하고 도주한 나머지 피의자도 약 200m가량 추격 검거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20대로 금전적인 문제로 이야기하다 기분 나쁜 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공동감금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최근 법원은 실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 구속을 미루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지난해에만 무려 2,000명이 구속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6년 광주 최대 폭력 조직 국제 PJ파 부두목 지시로 납치와 특수상해를 벌인 남성. 조직 비호 아래 도피 생활을 해왔는데 징역 2년형이 확정되고도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붙잡혔습니다. 5억 횡령범은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붙인 상해도 나타나지 않다가 은신처에서 2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징역 8년에 선고받은 33억 분양 사기범은 도주 중 차명폰으로 수입차 서비스 센터와 통화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실형 확정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은 사람 중 그대로 도주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2,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로 달아난 경우도 1,000명이 넘습니다. 최근 법원은 1, 2심 실형에도 최종 확정 때까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법정 구속 기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완전히 바뀐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형 후 도피하는 인원은 2019년 1,400명대에서
5년 사이 50%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무턱대고 출국 금지를 할 수 없는 데다 관리주체도 모호해 불구속 피고인 신병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요즘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순금 돌반지 한 돈이 40만 원으로 뛰었고 금으로 돈을 불리는 이 금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금값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1kg짜리 현물은 1g당 91,7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엔 92,530원까지 오르며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오르는 금값에 금은방에서 순금 돌반지 한 돈을 살 때 가격이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40만 원짜리 저는 시세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또 오늘이 금 최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조금 더 팔아야 되는 건가. 금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에서 팔린 골드바는 약 66억 1,922만 원어치로 3개월째 증가세입니다. 최근 10억 원 이상 금펀드의 일주일 평균 수익률은 6%를 넘겨 다른 테마 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사가 안전자산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분간은 달러와 약세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위험 자산의 불확실성도 있어서요. 금값의 강세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금에 대한 투자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값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만큼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령 논란이 커지자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면서도 세월과 함께 쌓인 경륜과 경험을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이가 아니라 무능한 게 문제라고 공격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Look, I'm not a young guy. That's no secret. But here's the deal. I understand how to get things done. 대선 TV 광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일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틀 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바이든이 다음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냐며 막말에 가까운 TV 광고를 내놨는데 이에 대한 답장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가장 큰 취약점을 이점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세는 오프라인 유세장에서 한층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인 조지아주를 나란히 찾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무능하고 멍청하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We have the stupidest peopl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I'd like to use a more sophisticated word, but you know, there are some words that just go, these are stupid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독재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위협 대상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He said the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wrote him a beautiful letter. When he says he wants to be a dictator, I believe him. 특히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 장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은 풀턴 카운티 교도소와 가깝다며 이 또한 트럼프 공세라고 해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다.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다이어트는 세계인의 공통된 관심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 만병의 근원, 비만과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멕시코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보이지만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이 동작을 10번씩 하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승차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비만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멕시코가 대중교통 승강장 등의 운동기구를 설치한 겁니다. 세계 최대 비만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운동을 하면 보상을 주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Se les trajo la máquina de sentadillas para que se acostumbren y se culturicen a hacer actividad física.
비만 퇴치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선 음료 내 설탕 함량 비율에 따라 등급을 나눈 이른바 영양 등급제도 도입했고 당류가 들어간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80여 개국에 이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2022년 기준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 시기였던 2030년보다 8년이나 더 빨리 도달할 정도로 비만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만 양극화입니다. 부유한 나라보다 주로 저소득 국가들에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유기농 음식보다 비교적 값싼 고열량의 가공식품을 주로 먹다 보니 영양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는 겁니다. Wealthy countries are not appearing in where obesity is the worst. It's really a situation of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소득이 적을수록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 내에서도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만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합병 질환이 많이 생김으로써 경제적인 능력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요인이 되거든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만 치료제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지만 비만 해소에는 도움이 돼도 결국 비싼 약값 때문에 비만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이란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The health systems of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cannot afford to take this additional burden. 세계 비만재단은 2035년까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우리 돈 약 5,22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오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개막전에 역대 가장 많은 관중이 찾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공격수 이 제시 링가드를 보려는 축구 팬들이 몰린 겁니다. 김재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 축구 열기로 뜨겁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출신 제시 링가드가 홈팬들에게 첫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달 유니폼 매진 사태를 맞은 FC 서울 구단은 오늘 이른바 링가드 존을 따로 만들어 유니폼을 판매했습니다. 구매 행렬은 엄청났습니다. 첫 홈경기기도 하고 링가드도 있으니까 더 잘해서 꼭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홈경기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K리그 역대 가장 유명한 외국인 선수로 평가되는 링가드가 오늘 월드컵 경기장에도 K리그 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경기 시작까지 1시간이 넘게 남았는데도 보시다시피 많은 팬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K리그 역대 유료 관중 최고 기록은 지난해 4월 가수 임영웅이 몰고 온 4만 5천여 명입니다. 임영웅이 FC 서울 경기에서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을 하면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5만 1,000명을 넘기며 링가드 효과가 임영웅 파워를 넘어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작년에는 서울은 그 임영웅 씨 오셨을 때 말고는 없는데 경기 때 골을 넣으면 또 약간 서울 팬들 앞에서 하는 새로운 세레모니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 감각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지만 링가드는 팬들이 기대하는 예리함을 선보였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전반 30분에 교체 투입된 링가드는 감각적인 전진 패스로 결정적인 기회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FC 서울은 인천의 거센 저항에 막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제 본격 봄 날씨입니다. 내일 서울 기준 12도까지 크게 오르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봄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부터 차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제주와 호남 해안에서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에 영남으로 확대, 밤에 수도권에도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데요. 제주에 최대 40mm, 영남에 20mm, 남부에 10mm가 내리겠고 중부는 5mm 안팎, 적은 양이 예측됩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과 강원 산간에는 눈으로 최대 7cm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도 등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12도, 부산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엔 4월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표들 초반부터 기싸움이 살벌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능, 패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범죄자 연대 방탄 동맹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앞세워서 감정 싸움하지 말고 품격 있는 한판 승부를 벌이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진짜 대결.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